봉지욱 기자의 특종 보도입니다. 와, 이렇게 연결된 상황이군요. 저도 놀란 단독 보도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아예 작정하고 홍정원의 추락이란 단서를 달고 김병기도 꺼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꺼내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고 정말로 홍정원 차장이 내란에 가담한 게 맞을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그러면 그렇지 홍정원은 원래 보수 쪽에 있던 사람이잖아. 근데 국가정보원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조직이죠. 뭐 다른 조직이 아니죠. 예,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오혁진 기자에게 전화해서 지금 특검하고 국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혁진 기자, 지금 홍정원 차장이 어떻게 보면 지난 12.3 내란에서 결정적인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팬클럽도 생기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잖아.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지금 이런 뉴스가 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특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종합특검에서 어떤 걸 포착해가지고 수사를 했는지는 못 들었어요. 한 달 전에 특검에서 이제 국정원 서버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35명 정도 불렀더라고요. 전현직이 포함됐는데 어쨌든 그 홍정원 차장이 관리했던 그 부서 해외 파트, 그러니까 이게 1차장 산하의 그 여러 부서국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CIA 측하고 접촉을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내란 사태 때 합수본이 구성되려고 했을 때 국정원에서 파견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 이렇게 좀 나눠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홍정원 차장을 좀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진술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홍정원을 싫어하는 국정원 내부 관계자가 좀 있다. 모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없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아니면 있는 사실도 비틀어서 진술하고 뭐 그런 모양이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국정원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고 내란 중임무 종사로까지 입건을 해버리려면 어느 정도 뚜렷한 정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까지 그 지금 이제 그 국정원 안에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홍정원 차장은 그 CIA의 그런 계엄은 합리적이었다? 뭐 정당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 홍 전 차장이 조선일보에 보니까 한 줄 입장을 밝혔던데 내가 뭐 CIA 측에 전달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거든요. 그게 맞아요. 어떤 맞습니다. 물증이 아니고 40여 명을 불러다 조사했는데 그중 일부에게서 홍정원 전 차장 관련 혐의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뭐 진술이 나오고 특검 얘기는 이거죠 지금. 네네네. 그건데 또 국정원 측을 취재한 바로는 일부 인원들이 홍 전 차장을 모함한 것 같다. 네네네. 그러니까 홍 전 차장에 대한 호불호는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어요.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예시가 그 정보사의 그 박민우 준장님 관련해서도 내란 특검에 제보가 몇 개 들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뭐 들으셨죠? 지금 구체적으로 혐의가 뭐 밝혀진 건 없고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이제 서버를 압수하고 뭔가 이제 비상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 국정원에서 정무직 회의, 그러니까 약간 간부들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뭐 2차 계엄을 시도하려고 하는 행위 중에 하나를 했다. 그리고 미국 등 우방국 CIA나 우방국 정보기관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려는 역할을 했다. 그거에 관한 보고를 홍정원 전 차장이 직접 받고 거기 또 관여를 하고 뭐 지시를 했다. 지금 언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오혁진 기자를 연결했냐면 제가 취재한 내용도 비슷합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홍 전 차장은 원래 뭐랄까 홍 전 차장을 따르는 분들이 있고 홍 전 차장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원래 성격이 강직하고 좀 대쪽 같으면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저도 약간 회사에서 그런 타입인데 저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심지어 브리핑까지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출범 며칠이 된지 아세요? 지금 조금 있으면 60일이에요. 특검이 기한이 조금 있으면 만료됩니다. 그리고 2번 연장을 할 수 있어요. 30일씩 2번. 그럼 총 120일을 수사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120일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절반이 온 거예요. 특검의 운영 기간의 절반이 왔는데 2차 종합특검이 지금 어떤 성과를 냈나요? 기억하시는 게 있으세요? 없죠. 2차 특검이 지금 거의 맹탕입니다. 맹탕인데 절반은 온 시점에서 뭔가 성과를 좀 발표해야 될 압박을 느끼지 않았을까? 본인들 스스로도 내부와 외부의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제 사실은 조태용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김태효나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랬을 법한데 홍 전 차장이 같이 입건됐다고 하니까 조선일보는 홍 전 차장의 추락. 그리고 보니까 지금 JTBC 뉴스는 홍 전 차장의 반론을 한마디도 안 실었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제목도 지금 다 홍장원을 뽑고 있잖아요. 제목을 그렇게 뽑았으면 당사자한테는 반론을 받아야죠. 반론을 안 받은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뒤에 다른 리포트나 기자가 출연해서 홍 전 차장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연락을 많이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뭐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게 뭐 입건돼서 뉴스 뭐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죠. 입건되거나 압수수색 받거나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유죄가 돼버려요. 그 사람한테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변명을 하고 어떠한 알리바이를 대더라도 믿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걸 당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조선일보 홍장원의 추락이라고 썼는데 홍장원이 나중에 2심 3심 무죄 받으면 그렇게 써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 몇 개 나왔다고 홍장원 전 차장이 뭐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공감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저는 조선일보의 이 악의적 보도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본 기자도 같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당시 직책상 지휘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쳐야 할 사실관계 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일 뿐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명확히 포착되거나 확정된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조롱과 비하를 쏟아내는 이 행태. 이것은 저들이 늘 써먹던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자 민주 진보 진영의 결속을 깨트려 윤석열 잔존 세력에게 인공호흡기를 붙여주려는 얄팍한 희망사항의 발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왜 이토록 무리한 펜대를 굴리고 있을까요? 저들의 진짜 표적은 홍장원이라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그리고 탄핵 전국을 뒤흔든 핵심 스모킹건 바로 홍장원 메모입니다. 그 메모 안에는 윤석열의 내란 음모와 권력 사유화의 실체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도 국민도 그 메모의 객관적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죠. 이 메모가 살아있는 한 윤석열 세력의 법적, 정치적 부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홍장원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서 범죄자가 쓴 메모를 어떻게 믿느냐며 증거 능력을 진흙탕에 구르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언론이 독점한 지면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의 주권자들은 저들이 왜 특정 타이밍에 특정 기사를 쏟아내는지 그 얄팍한 속셈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그 많은 비용을 써서 이렇게 여조를 해놓고 질문지에 공소 취소 부문을 싹 넣어서 오늘 또 여론 조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 붙었으니 보수층이여 투표장으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정말 적폐 최고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다음 총선 전에 입법으로 언론 개혁을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또 정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